25년 2월 14일 금요일 모닝 데일리입니다. 주가 지수 먼저 보실게요. 대한민국 시장 대단합니다. CPI도 높게 나오고 상호관세도 부과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걸 딛고 상승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1.36% 코스피 올랐고요. 코스닥은 0.5%. 코스피는 이제 국장은 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던 퍼포먼스를 좀 깨는 건가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다시 또 좀 재추진하는 것 같고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국장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이게 좀 말이 되는 거라 사실 작년 국장은 좀 이상했죠 정말. 니케이도 한 1.2% 오르면서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해종합 0.4% 하락하고 홍콩항생 0.7% 하락했는데 테크붐이 이어지다가 이게 어제 그 오전장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 좋았거든요.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확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홍콩이나 상해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라서 그거에 되돌림 아닌가 생각되고 간밤에 S&P 500 거의 1%, 나스닥도 1.3%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로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선도 시장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도 한 2%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원인은 일단 CPI, PPI가 어제 높게 발표됐어요. 시장 예상치를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CPI도 PPI도 이제는 좀 다 까서 받고 그리고 좀 숫자들이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세부 지표들을 좀 보니 약간 노이즈가 낀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PC 연준이 중시하는 거는 PC입니다. 이 PC 물가는 이만큼은 아닐 것 같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관세가 이제 보편 관세도 아직이고 그리고 상호 관세도 당장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제 뭐 상호 관세를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바로 이게 부과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또 주식시장은 또 안도하면서 랠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원자재 보실게요. 원자재 WTI 약보합으로 보이는 약보합권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어제 좀 빨리 내려왔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려면 여기서 뭔가 좀 더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가가 71불 최근 하단까지 내려왔고 이걸 깨고 내려와서 정말 70불대에서 벗어나서 60불대로 내려가는 모습 이런 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말로 이 협상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좀 되지 않을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7.69% 거의 8%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 쪽 TTF 천연가스입니다. 이쪽은 이제 사실 가장 먼저 영향 받을 만하죠. 그동안 독일의 그 저장 용량 문제 이런 공급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좀 제한되고 수요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로존 천연가스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먼저 영향받을 쪽은 아무래도 유럽 쪽 천연가스 문제, 러시아에 싼 천연가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시장이죠. 그런 걸 반영해서 일단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천연가스 이쪽은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조금 반영해서 2.3%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은 올랐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 참 재밌어요. 같은 천연가스인데 금 정말 대단하네요. 좀 있으면 이제
온즈당 3,000불을 찍을 기세입니다. 0.9% 올랐고요. 요 금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금 가격이 상승한 데는 또 다른 이유, 수급에서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구리도 많이 올랐어요. 1.63%. 파운드당 4.8달러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모습을 거의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다른 디지털 금속 가격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리가 특히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산업적 측면, 수급적 측면, 이런 수요적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BDI,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 운임 지수죠. 해운 운임 지수인데, 이게 최근 흐름 보시면 좀 바닥권을 갔다가 이게 다시 살짝 오르다 또 빠지는 모습입니다. BDI가 이게 글로벌 국제 교역량, 무역량을 좀 저희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가장 프리퀀시가 높은 지수로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트럼프 관세로 인한 교역량 저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가지고 요거 좀 긴 안목에서 좀 주시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환시장 보겠습니다. 원한 달러 1450원 이하로 내려옵니다. 1440.6원 요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그저께 달러가 좀 약해졌죠. 107포인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포인트, 그리고 오늘도 107포인트를 좀 더 진행하면서 107.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원화가 달러당 1450원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1450원 요게 조금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보이는 게 요거 이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외환 시장에서 어떤 압력, 원달러 상승 압력이 원화 약세 압력이죠. 요게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거 결국은 통화 정책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다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이게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죠, 우리나라. 거기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압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외환 때문에 어떤 통화정책의 제약이 가해지는 게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거라, 이 숫자 1450원이라는 숫자는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 107.5%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N달러 다시 절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1% 가까이 N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엔화가 강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엔화 절상 기조는 이제 장기적으로 유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달러당 150엔, 160엔 이런 범위 내에서 쭉 움직여 왔는데, 결국은 요거를 150엔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긴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좀 반등을 못하고 이제 107포인트 중반을 내렸는데요. 이제 이건 달러와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관세가 이제 생각보다 바로 그렇게 상호관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약하다. 시장이 예측하던 것보다는 좀 약한 모습,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식 화법인데, 여기에 좀 이제 시장이 점점 좀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 어제 97,000불을 또 살짝 뚫었었는데 또다시 내려왔어요. 95,000불대로 6,000불 살짝 하회하는 모습 보였는데 2% 정도 빠졌고요. 요거 좀 그래요. 네. 반등을 해야 할 자리에서 반등을 계속 못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또 하락 압력이 또 세지는, 방향성을 좀 하락으로 잡아가는 측면들이 좀 많았었는데, 모르죠. 아직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움직임이, 최근 흐름이 좀 약간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채권 시장 보시겠어요? 역시 어제 국채 금리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점, 미국채 10년물이 7bp, 8bp 이런 식으로 올랐고 2년물도 한 4bp, 5bp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국고채 3년금리 2bp가 빠졌어요. 10년물도 거의 한 1bp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리딩 국가,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국가, 한국의 국채금리답죠. 사실 또 중요한 모습은 최근에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가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통화정책의 기대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좀 그냥 살짝 오르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베어 플랫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좀 반대로 되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걸 다시 계속 되돌아오는, 이제 평균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미국채 10년 금리에 나타나는데요. 미국채 10년 금리 4.5%로 한 10bp 가까이 많이 빠졌어요. 미국채 2년 4bp 빠지고요. 어제 PPI가 높게 나왔습니다. P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뭔가 다른 거를 찾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확률도 3월달 인하 확률은 변동이 없지만 그 뒤에 인하 확률들은 조금 어제의 하락을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확률이 살짝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것 같은데, 이 PPI, CPI를 보면은 이제 안에 좀 노이즈가 낀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나올 CPI들, PPI들은 이거보다 높지 않다. 더 이상 인플레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라는 걸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CPI, PPI도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네, 지표 살펴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I, MOM 기준 0.4% 나왔습니다. 예상치 0.3% 상승인데, 이전치 0.2%고요. 요거를 좀 깨고 올라왔습니다. 코어 PPI도 0.3%에서 예상치 요 정도보다 높았고요. 이전치 0.4%보다 낮게 나왔다고 보이지만, 사실 0.4%라는 건 수정 전이 좀 지난달 수치가 수정된 모습이거든요. 원래 0.0%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치도 사실 깨고 올라갔던,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전치보다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채권 금리, 여기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건 채권 시장이니까 채권 금리가 크게 빠졌다는 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PPI 쪽 보시면은 PC에 반영되는 요소들, 호텔, 항공값, 하여튼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크게 안 올랐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PC는 지금 CPI, PPI보다는 아니다. 그리고 미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건 PC 물가다. 이런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요. CPI도 보시면 이게 호텔값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인슈어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LA 산불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숙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 갔고, 또 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원래 1월은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계절적인 효과들도 좀 보이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다음 CPI는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21.3만 수준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결국 청구를 한 사람이 적었다.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적었다. 고용시장이 좋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전치도 하회하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 숫자도 줄었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건가 이런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의 이벤트 및 포커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미국 소액 판매.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소비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 소액 판매. 예상치 MOM 0.4%가 높아요. 소비 여전히 높게 봅니다. 없는 돈도 일단 쓰고 보는 나라라 대단합니다. 그리고 4분기 유로존 GDP 옵니다. 예전에 QOQ 0.1%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22 이런 쪽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 어떻게 될 건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번 오늘 포커스인데 일단은 트럼프식 화법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 모습은 좀 일기 때도 어느 정도 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에 조금 오래 계셨고 일기 때 트럼프 시장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좀 약간은 좀 데자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 휴머는 망각의 동물이죠. 먼저 트럼프식 화법이라는 게 먼저 크게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과장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부풀려 얘기하는 좀 아니면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쫙 꺼내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딱 실행하는 순간이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덜하네. 그래서 우려가 조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쭉 끌고 가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거기까지는 일단 한번 하고 보는 그러면 또 시장이 약간 또 반응을 하고 하지만 처음 나왔던 우려는 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는 하여튼 그런 흐름이 되는 게 트럼프식 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장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인 예죠. 상호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막 그래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다가 이제 실제 할 때 되면은 상호관세를 검토해봐라 라는 것들이 나오고 또 실제 해보면은 이제 보편관세는 또 아니더라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CPI, PPI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희망을 좀 찾아보는 기준금리 인하할 여지가 어디 있나? 또 트럼프 형님이 또 한마디 하셨죠. 기준금리는 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과연 그 트리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좀 계속 시장의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도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들이 다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확인을 했고 그저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글로벌 선도금리 선도금융시장이어서 사실 이제 그러면 예측을 더 하기 어렵잖아요. 미국 장이 이랬으니 우리나라 장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걸 다 이제 반영해서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으니, 그러면 다시 시작. 이런 느낌이라,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조정 가능성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 국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 좀 합니다. 좀 하고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좀 계속 여러 가지 제도들 내놓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측면이 있고
금리 자체가 사실 현재 높은 수준이에요. 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높은 수준이고, 다다음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좀 이제 크게 내려오는 모습, 특히 유가가 내려오는 모습이고,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죠. 원자재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비철금속이나 이런 산업재 금속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이런 수준으로 하는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의 트리거를 일단 원자재가 먼저 스타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모두들 럭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